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최근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서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의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온이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병원에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환절기 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즉 감기나 폐렴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은 더 올라가게 되고 조절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거나 평상시에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목이 아프고 주변에도 기침이나 재채기 하는 분들이 유독 많아졌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미세먼지 말고도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것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호흡기 질환 위험 요인입니다. 이 중에서도 2.5 마이크로 미만의 초미세먼지는 특히나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은 물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서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공기, 또 공기 속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세균들도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암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미세먼지가 호흡기뿐 아니라 또 다른 질환들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접촉이 많은 피부 질환을 더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특히나 아토피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깨끗한 공기가 필수적입니다. 네. 이런 미세먼지에 노출되게 되면 아토피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겠고요. 또 눈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결막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피부 그리고 눈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네. 거군요. 그런데 집안에 감기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 줄줄이 감기에 옮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주의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뭐 예를 든다면 수건을 따로 쓰거나 음식도 따로 먹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밥을 따로 먹는 것은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감기가 전염되는 것은 보통 비말 감염을 통해서입니다. 즉 감기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은 아주 미세한 침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침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면서 감기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황사가 올 때 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삼겹살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학술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었다, 삼겹살을 먹었다고 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런 미세먼지를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던 중금속을 해독하는데 이제 붉은색 살코기, 즉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이라는 성분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런 아연은 달걀 노른자나 또 굴 같은 식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긴 되는군요. 이런 쇠고기, 돼지고기뿐 아니라 달걀, 노른자, 굴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 미세먼지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습기가 또 호황이라고 합니다. 가습기를 이용하면 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습기를 사용해서 이제 실내 습도를 높여주는 것은 이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낮은 온도와 습도가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또 공기가 건조하면 이렇게 먼지나 이런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섬모 자체가 운동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쉽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습기 사용 시에는 청결함을 잘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세균이 증식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습기 사용이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좀 간접적인 도움이고 또 그 청결함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겠군요.
그리고 또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외출할 때 황사 마스크, 뭐 일반 마스크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던데 네. 이게 모든 마스크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스크별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황사 마스크라고 해서 허가가 난 제품, 일부 제품에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 마스크는 큰 미생물을 큰 것만 걸러주기 때문에 한 80% 정도 차단한다고 하면 이제 황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황사나 미세먼지를 90% 이상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황사 마스크를 구입해서 사용해 봤는데 안에 필터 같은 게 얇게 깔려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에는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호흡기 질환을 좀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호흡 평상시에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 생활 습관이 또 중요할 것 같고, 기침을 할 때는 이제 이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할 때도 많이 교육을 했었는데 네. 손으로 막는 것보다는 옷 끝으로 소매를 이렇게 막아서 기침을 하는 것이 좋다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소변에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또 아울러서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수분 그리고 영양 섭취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상 겨울이 시작인데요. 네.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 예보제는 2015년에나 시행될 계획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예보가 확인되면 특수 황사 마스크를 쓰거나 또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항상 최신 기상 정보에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